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진짜 점심 때, 오후에 그리고 또 퇴근할 때 뭐 버스며 지하철이며 이렇게 다니면 굉장히 덥습니다. 요즘 그리고 러브버그라고 하죠. 그게 소위 창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덥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하철에도 버스에도 그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짜증도 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7월 2일 여러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열심히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즘 그 저도 신문 기사를 보고 좀 놀랐는데 김어준 음모론자 김어준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 콘서트를 했더라고요. 콘서트를 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뭐 정권 교체를 했으니까 신나가지고 본인들이 콘서트 하면서 뭐 좋아라 노래도 부르고 박장대소 하고 그런데 그 김어준 콘서트가 가지는 어떤 의미 그런 거를 좀 짚어보고요. 두 번째는 김어준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봤을 때 김어준이 정청래 의원을 돕는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청래 대 박찬대의 싸움이 본질적인 거는 실제로는 이재명과 김어준의 싸움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달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김민석 후보자부터 해가지고 짜증는 나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개, 17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있을 텐데 이분들 하나하나 면면을 따져보니까 뭐 정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돈 문제, 그다음에 이해충돌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하나하나 뭐 제가 볼 땐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란 분이 정가가 사실상 오범 아닙니까? 정가 사범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무죄가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정가가 오범이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도 성과 있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후보자도 있죠. 뭐 이분들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민의 눈높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문제 조금 짜증나고 답답한 문제지만 그 문제 한번 다뤄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아이템으로는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을 조금 시험해보고자 하는 것 같아요. 9월 3일 날 이른바 전승절이라고 있습니다. 전승절 때 이재명을 좀 부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올지 그거를 한번 시험해 보는 것 같아요. 뭐 당대표 시절을 껄핏하면 뭐 중국의 실세, 대만의 실세 하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쪽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전승절 때 한번 불러가지고 시진핑 옆에 딱 떡하니 옆에 있으면서 한번 그림을 찍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한번 가늠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제 네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첫 번째 아이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어준 씨 관련해서 김어준 씨가 지난달 27일에서 29일 4일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 공연장에서 더 파워풀이라는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인스파이어 리조트 공연장이 엄청 큽니다. 영종도에 가다 보면 새로운 건물이죠. 으리으리한데 이쪽에서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거든요. 야, 김어준이라는 사람 뭐 제가 조금 뭐 비판은 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부럽기도 합니다.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27, 28, 29일 날 동안 사흘 동안
콘서트를 했어요. 뭐 콘서트라고 해서 뭐 본인 뭐 노래도 부르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뭐 시답지 않은 얘기 묻고 대답하고 막 그럽니다. 뭐 김어준 씨가 뭐 경선은 힘들다는 그 유튜브 방송 보면 가관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란 사람들 쪼르르 불러가지고 본인이 이것저것 쥐락펴락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분들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김어준 씨 앞에서는 순한 양같이 다소곳이 앉아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듣고 그럽니다. 사실 뭐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공천 받은 상태에서 곧바로 그쪽으로 가는 쪽이 또 김어준 씨 유튜버니까 정말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의 입김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쇼를 했죠. 김어준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 사람들 몇몇이 참 황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갔을까요? 어떤 사람들? 어? 문재인, 우원식, 김민석, 정청래,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쫙 갔습니다. 쫙 가가지고 뭐 김경수도 가고 다 가서 뭐 본인들끼리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과 모여서 신나게 떠들고 놀고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데 이 김어준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직 대통령이 찾아가고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도 가고 싶었는데 국민들 눈치 때문에 못 갔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1심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확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그 10월, 11월 정도, 11월이었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이재명 당시 대표가 김어준 씨 그 쇼에 저기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권력의 도구라는 얘기를 했어요. 권력의 도구. 근데 이걸 달리 해석하다 보면 이겁니다. 이재명 너는 어차피 끝날 수 있으니까 너는 그냥 도구야, 역사의 도구야. 그러니까 너가 대통령이 꼭 되고자 하는 거 말고 도구는 뭡니까? 필요하면 쓰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바뀌는 거잖아요. 언제든 대체할 수밖에 없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잠시만요. 제가 여기 소리를 줄이고 제가 여기 채팅창 하나 잘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죠? 올라갑니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노란색 넥타이인데 여기 보니까 이름에 노란색이 되네요. 네, 잠시 제가 요 유튜브 상황이 어떤지 이게 휴대전화로 했을 때 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 펜을 사용하는데 저 좋은 것 같아요. 빨간 색연필. 제가 여러분과 얘기할 때 그냥 뭐 펜을 들 수도 있지만 이 빨간 펜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집중도 있는 것 같고 주변 분들이 빨간 펜을 가지고 하니까 뭐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필하고 빨간색 그 색연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평소에 제가 좋아하니까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삼천포로 빠졌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당시에 이재명 스티브 김님 반갑습니다. 예,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재명이 뭐 난리가 난 상태에서 그때 김어준 쇼에 가가지고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길을 받으러 갔는데 정작 김어준이란 사람이 이재명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의 도구다. 도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도구는 뭡니까? 고맙습니다. 도구는 뭡니까? 결국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네가 대법원에서 뭔가 1심, 2심, 3심에서 그렇게 돼서
유죄 판단이 나오면 넌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어. 그런 측면으로 역사의 도구란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이재명이 기분이 되게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김어준과 이재명, 특히 이재명 입장에서는 김어준과 싸우면 안 되거든요. 여튼 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불거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선 첫 번째는 김어준 씨의 콘서트에 대해서 누가 찾아왔고 이게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문재인, 우원식, 김민석, 정청래, 김경수 여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우원식이라는 사람, 김민석이라는 사람, 그리고 정청래, 김경수 이런 기타 등등이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음모론자잖아요. 얼마나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런 음모론자가 콘서트를 한 데 가서 희희낙낙거리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용지식인이잖아요. 사실상 음모론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뭘 얘기했었어요? 세월호 고의 침몰설, 천안함 좌초설, 그리고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대선 부정선거 그때는 2012년도죠. 그리고 이번에 개헌 때 또 어떤 헛소리를 냈습니까? 정치 남살조가 있다. 미군의 북폭 유도 의혹을 제기했죠. 미군이 북쪽을 공격해서 뭔가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황당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음모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로 규명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음모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수 진영과 그 당시에 보수 정권을 괴멸시키는 데 있어서의 연료로 작용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민주당과 진보 진영, 그 진영 사람들은 김어준이 사실 얘기하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가짜뉴스와 선동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정권을 탈취하거나 정권을 유지하는데 그냥 이용했을 뿐입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정상적인 사람들 입장이라면 그런 음모론을 거부하고 이 사람을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이놈의 개딸들과 민주당 사람들은 왜 이렇게 김어준 씨의 음모론에 푹 빠지는지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결국은 그 음모론에 상당한 허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음모와 가짜뉴스를 통해서 상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서 그런 음모론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음모론이라는 것들은 왜 될까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 요인도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은 뭐가 있냐? 불확실하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그 불확실한 가운데서 뭔가 세게 지르면 그 사람 말이 대단한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런 걸 누가 잘해요? 이재명 대통령이란 사람이 막 지르잖아요. 이거를 일종의 종결욕구라고 하거든요. 어수선할 때 큰 소리 치고 세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기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회라면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죠. 그런데 사회가 불안할수록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그런 음모론과 세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먹힌다는 거죠. 이건 비극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인지 편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례 평양입니다. 이건 뭐냐면 중요한 사건에는 그에 상응하는 거대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큰 비극이 있으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있을 때는 이걸 단순한 우연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음모론을 하는 겁니다. 천안함, 세월호 이런 측면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확증 평양, 보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것만 그대로 자기네들의 어떤 신념 체계 속에서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뭔가 중요한 사건에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 거대한 음모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음모론을 통해서 소속감과 일정의 자존감도 갖게 되는 겁니다. 황당한 거죠. 뭔가 본인들만이 진실에 가깝다. 본인들만이 그 진실을 아는 소수라고 여기면서 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게 먹힌다는 거죠. 세상은 원래 복잡하고 그게 설명이 쉽게 안 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쉽게 설명하는 사람, 뭔가 종결짓는 사람,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속하는 거죠. 그런 심리적 요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 요인도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돼 있고, 그 다음에 정보의 홍수나 그런 부분,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불신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음모론이 있고, 이런 음모론이 사실상 진영이 고착화되면서 한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기제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허구라는 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냐 허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그럴싸한 가짜 뉴스를 통해서 내가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나를 믿는 소수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집단화되고 거대한 어떤 목소리를 이룰 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어준 씨가 이런 콘서트를 하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가짜 뉴스를 하면서 얻는 게 뭡니까? 분노를 조장해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 쓰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모론자에 누가 갔느냐? 문재인, 우원식, 김민석, 정청래, 김경수 이런 사람들이 가요. 참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했던 사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찾아가서 이른바 어제 그 김어준 콘서트는 뭡니까? 사실상 민주당 집권 축하쇼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시답지 않은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김어준 씨가 문재인을 향해서 책방 사장님이라고 하고 또 형님이라 부르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나가지고 문재인이란 분이 김어준 동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어준 동생 그러니까 김어준이 형님 그러자 문재인이 아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상가족인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참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 뇌물 혐의로 기소돼서 수사받고 있잖아요.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간 거고 저는 참 황당한 게 우원식 국회의장은 뭡니까? 민주당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민주당스러운 그 행사장 가가지고 여기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시답지 않은 얘기를 해요. 김어준이 우원식한테 얘기합니다. 우원식 의장에게 추미애란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국회의장 가지고 뭐 경선하고 했을 때 서로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우원식 의장님께서 어제도 만나서 술 한잔 했다. 우리는 손발이 아주 잘 맞는 동지다. 와, 아름다운 동지애를 보입니다. 참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김어준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한테 시답지 않은 얘기를 묻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와 주진우 기자 누가 더 모질립니까? 모자라다의 일종의 방언이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어준 입장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요번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세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것도 일종의 희화하면서도 또 주진우 기자와 그다음 김어준 씨 같은 그룹핑에 묶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자기들끼리 좋다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청래 의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당대회에 나왔는데 이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다면 박찬대 의원을 칭찬해 달라는
어떤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를 좋아해 주기 상당히 어려운데 박 의원이 저를 참 좋아한다. 정청래 의원 관련해 가지고는 참 아이고 김어준 씨가 우원식 씨가 교회 장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주저없이 한다. 맞습니다. 진짜 이 국회의장이란 자리가 국가 서열 2위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민주당 행사장에 가가지고 시답지 않은 얘기를 듣고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콘서트 자체가 완전히 한쪽으로 편향됐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희낙거리면서 박장대소 하는 건데 맞습니다. 대화 수준이 참 어이가 없죠. 뭐 지금 신났죠. 권력을 가졌으니까 세상이 자기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청래라는 분이 하는 말이 저를 좋아해주기 상당히 어려운데 박의원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좋아합니다. 정청래 의원 좋아하기 쉽지 않죠. 굳이 본인이 그런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여하튼 참 안타까운 건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갔냐. 거기 15,000명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인데 이게 행사 티켓 가격이 R석이 로얄석이 13만 원, S석이 11만 원, 그리고 또 A석이 9만 원인데 티켓이 다 매진됐답니다. 야,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는데 결국은 본인들끼리 신나서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음모론자 그리고 진실보다는 가짜 뉴스를 어떻게 보면 알리는 데 있어서 선봉을 세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대통령이란 사람, 대통령을 했다는 사람, 현직 국회의장 그리고 또 국무총리가 되고자 국민들 앞에서 청문회장에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해놓고서 송구하다고 하면서도 뻔뻔하게 자료를 제시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요번에 전당대회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가서 본인들끼리 좋아하는데 요번에 이 사람들이 더 파워풀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더 파워풀 뭐 신났죠. 본인들이 권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런 제목 하에 이름을 붙인 이 콘서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하여간 큰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좀 황당하고 기분 나쁘고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뭐냐면 김민석 북 콘서트와 다를 거 없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기분은 나쁘지만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볼 때는 이게 신나서 하는 거지만 정상적인 보통의 상식을 가진 국민들 입장이라면 이거를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맞을 매가 점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은 언짢은 소식이고 날씨도 덥고 불쾌하지만 뭐 이런 얘기까지 이런 걸 다뤄야겠냐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 잘 알고 우리가 잘 이걸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진짜 황당한 이런 시츄에이션, 황당한 짓거리, 황당한 작태 우리가 이건 주시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권력이 오만했을 때 벌어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을 때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운 날 이런 짜증나는 얘기를 언급해서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이 오만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게 제가 국회를 출입할 때 기자 시절에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오만하면 집니다. 그 국회의원들의 목에 기부수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오만하고 지금 얼마나 오만한 거예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본인들 신나가지고 그냥 축하하는 거예요. 민주당 집권 축하쇼처럼 그렇게 하는 짓거리인데 제가 볼 땐 국민들이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과 좀 연결이 될 텐데 박찬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한 게 박찬대는 아직 김어준 유튜브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정청래는 자기가 당권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쪼르륵 가가지고 김어준 앞에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서로 뭐 시답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박찬대가 돼도 상관없다는 등 뭐 듣기에 따라서는 진심이 묻어나지 않은 그런 뻔한 얘기만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되든 상관없다 얘기했지만 자기가 되고 싶어서 나온 거잖아요. 여튼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솔직하지도 못하는데 여튼 중요한 건 뭐냐? 박찬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찬대는 이 공연에 초청을 받았지만 다른 지방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박찬대가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 김어준이 김어준이 정청래를 밀고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